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정세를 정말 신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세요? 과거의 냉전 체제가 이념을 기초로 해서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대결 구도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이제 그러한 냉전 체제는 붕괴됐고 이미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국제적인 분업 질서가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국익의 극대화 전략 속에서 경쟁과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나 첨단 산업 기술 등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일정 정도 제어를 하겠다고 하는 중국 때리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모성으로 백신으로도 패싱 당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은 전략성 모호성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백신이 패싱됐다.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백신은 9월 달까지 1억 회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 양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는 것은 한미 간에는 동맹 관계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오랫동안 지금 수십 년간 국교를 체결한 이후부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면서 분단 국가입니다. 이 특수성에서 바로 하나는 안보라는 측면과 하나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무역의 문제를 같이 우리는 둘 다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이 실리주의 시대의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관점과 경제라고 하는 관점의 실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들래? 누구 편 들래?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거는 쿼드예요.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구성한 것에 한국도 참여해라. 쿼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4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쿼드 플러스를 그다음에 만들겠다. 쿼드에 대해서도 예.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쿼드의 성격이 사실 어떻게 갈 건지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대중국 포위망으로서의 쿼드라고 딱 이렇게 굳혀진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면서 우리 개방형 통상국가의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의 흑자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좀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이 무역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도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의 협조도 당연히 이건 뭐 또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문제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의 협조가 없이 여기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교류 협력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다 상식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5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가면서 우리는 뭘 가져가서 또 미국은 뭘 요구할 거라고 보시는지. 5월달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아마 그동안에 지금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죠. 거기에서 기초해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제는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는 좀 백신 이기주의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 백신 수급 계획들이 혹시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래도 확실한 이제 보장 이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중 갈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와 관련된 이런 경제 협력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 계속 지금 북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있고 북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도 일정 정도 지금 깔고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실무적으로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조율이 되면서 이 지금 대화의 재개 부분을 어떻게 좀 시작해 나갈 거냐. 우선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인도적인 문제가 가장 접근하기 쉬울 텐데 지금 인도적인 문제도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셀프 봉쇄입니다. 예. 그다음에 과거 이제 인도적인 지원이 좀 몇 차례 무산되면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국에다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북미 간의 합의 과정에서 했던 이제 북한이 취했던 조치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뭐 풍계리 핵실험장 뭐 이 폭발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취했던 이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핵심 키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선 그 상응 조치를 어떤 걸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 방역 문제가 일정 정도 지금 셀프 봉쇄 문제가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북중무역 지금 재개 움직임과 같이 결부했을 때 네. 일정 정도 좀 열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아마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아마 방역 협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년 2월달에 북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단일팀 구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협의가 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마무리 발언 30초씩.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극대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쌓인 지금 반도체를 놓고 아주 사활을 건 싸움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이제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는 이런 관점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미 K-뉴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왔고 사상 최대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의 신산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도 지금 이제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섰고요. 우리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리드해갈 만큼 우리가 그런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